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탄핵 재판이 빠르면은 오늘 트럼프의 무죄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밤 11시경에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추가 증인 소환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마지막 저항선이었던 증인 소환 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증인 소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게 되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즉각 트럼프의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투표를 실시하자고 나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빠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이 되게 됩니다. 몇 가지 민주당의 저항선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에게 증인 소환 명령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최종 투표 전에 휴회를 한다든가 이런 연기 방안이 있지만은 이미 대세는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원 의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원래가 꽤 높은 문턱이었습니다. 이 4개월 동안의 악몽이 곧 끝이 나겠지만은 그 파급 영향은 오래 가게 됩니다. 우선 탄핵 재판이 미치는 그 11월 선거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문제가 있고,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견제력의 균형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론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탄핵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89%, 공화당에서는 겨우 8%로 나와 있으니까 이 81%나 되는 국론의 분열의 갭을 누가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도 있습니다. 이민정책이라든가 달카, 멕시칸 워, 텍스, 인정 문제, 건 컨트롤, 어보션,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얼마나 더 보수적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소수계 그룹에게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굳혀지고 있는 지금의 탄핵 정국의 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상원의 탄핵에 대한 질의응답이 아주 뜨겁게 전개가 됐고, 존 볼턴 등 키 증인 소환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이것이 이제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공화당 온건파 상원의원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증인 소환에 찬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인가, 2명인가 3명인가 4명인가 누군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3명이 나오면 50대 50 타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타이를 브레이크할 것인가, 이런 논란과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11시경에 테네시주 출신 상원의원인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증인 소환에 자신은 반대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민주당이 트럼프의 부적절한 행위를 증명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헌법은 이것으로 상원에게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권한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의 반대 이유입니다. 이제 증인 소환의 기회가 사라진 것은 거의 확실하고, 만일 나머지 3명이 모두 찬성을 한다고 해도 50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상원의 과반수 확보 실패에 따로 나서서 이것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마지막 저항선이었던 증인 소환은 무의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토론 종결 최종 투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최종 투표에는 3분의 2 선인 67표가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47표에서 20표의 공화당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무죄 방면이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의회에 나가서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의기양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현재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추가 서류라든가 증인 요청에 발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저 연기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중지의 수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민주당의 지연작전이 시도가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방면은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될 것이라고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증인이 없으면 재판이 없는 것이고 재판이 없으면 면죄부도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국민들이나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탄핵 사태가 11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득실을 명확하게 예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이 뻔한 사실을 가지고 다수의 행포를 부렸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나 서버번 투표인들이 공화당에 분노를 하고 반공화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그 반대로 민주당이 두 개의 선거를 절도하려고 했다는 생각으로 트럼프의 지지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지난번 선거 때보다 더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이 국론 분열의 심각성이 어디까지 더 나빠질 것인가 하는 우려입니다. 트럼프를 축출할까? 민주계에서는 89%가 yes. 그러나 공화계에서는 8%만이 yes. 양자 사이에 무려 81%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럼프 개인에 대한 불호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국가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정 문제, 트럼프가 인정 분규 시위장에서 버지니아 샬럿스빌에서 있었던 시위인데 차로 사람을 치어 죽인 백인 우월주의자를 some of fine people이라고 호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수계에서는 이 사태를 가지고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합법 이민도 축소하자, 다카도 전원 추방한다, 멕시코에 벽을 쌓는다, 텍스컷, 국제문제, 대북 문제, 대한국 문제, 건 컨트롤 문제, 보수계 판사 임명, abortion, same-sex marriage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국론의 분열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악화가 될 것인가, 특히 소수계 이민자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헌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삼권이 균형과 견제를 하라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탄핵은 그와 거리가 좀 있는 현실입니다. 즉 증인 불가, 서류 제출 거부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를 했고 또 대통령 특권 executive privilege라는 것이 의회의 소환 권리에 우선한다. 불만 있으면 법원으로 가자 이런 태도였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결국 법원 행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은 아무리 행정부나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한다고 해도 이걸 밝힐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이런 불균형 또는 불견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을 선언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이 되는 싸움일 공산이 큽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은 어제까지 이틀 동안 16시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상원 의원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93개, 어제 87개 등 총 180개의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애덤 십 하원 정부위원장은 증인을 소환하는 대신 일주일 이내에 마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시카고 시간 정오부터 4시간 동안 증인 소환 및 추가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증인 소환 스윙 보트를 가지고 있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증인 소환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이 오늘 진행할 증인 소환 안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뜻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대 사람 간 2차 감염 사례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2차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원지인 중국 호베이성 우한시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 감염된 일리노이주 시카고 거주 여성의 배우자입니다. 이 여성은 중국에 들렀다가 13일 귀국한 이후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최근 증상을 보여 즉시 병원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 60대이며 입원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를 통해 서던 캘리포니아 군 기지로 귀국한 미국인이 임시 거처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이 사람을 장기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전 세계를 통해 귀국한 국민들을 상대로 72시간 동안 검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인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국인은 향후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격리될 예정입니다. 당국이 계산한 잠복기는 14일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은 213명, 확진자는 총 9,80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예상되는 독감 대유행으로 어린이 54명을 포함해 총 8,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19년, 2020년 독감 시즌에 미 전역에서 1,500만 명이 감염되고 8,2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이 11주 연속 증가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영국은 현지 시간 오늘 밤 11시 유럽연합 가입 47년 만에 EU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늘 오후 10시경 대국민 연설을 발표합니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브렉시트 이후 변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자동 투표인 등록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주 상원 의원 일부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이와 시민권 여부를 식별하는 데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주 당국은 시민권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오류 545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살짜리 어린이 거리 피격 사건은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벌인 조작극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인 트라비스 맥코이가 그의 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머니에서 떨어진 총이 오바라는 바람에 아들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 거리 유탄에 아들이 맞았다고 허위 진술했었습니다.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이 오는 2월 2일 주일 오후 5시 30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54회째를 맞은 이번 슈퍼볼에서는 명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5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캔자스시티 칩스가 격돌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던 눈은 오전 중 그치겠고 흐린 추운 날씨 보이다 늦은 밤한때 다시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2도. 2월 1일 토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2도. 주일 기온이 4, 50도대로 오른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0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비 또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4도입니다.